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손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이 아이들이 인터넷을 참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을 하기 시작한 계기를 물어보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했다는 대답도 있지만 요즘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학교에 가서 수업 받기보다는 컴퓨터를 통해서 재택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부모님들 눈피해서 게임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게임까지만 아니라 도박까지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2017년도 통계치에 비해서 2022년도니까 5년이죠. 5년 만에 무려 3배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인터넷에 빠지게 되는 중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준비한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상담을 하셨고요. 손주가 인터넷 게임 중독 때문에 할머니에게 어떤 피해를 일으키면서 상담이 시작됐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할머님이 80 넘으셨는데 운전하시는 것 때문에 아들, 딸들이 불안해서 운전을 말리고 있다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할머니는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 잘 살고 계시는데 아들하고 그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좀 있으신 분이에요. 왜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불만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맨날 싸워요. 근데 이제 맨날 싸우니까 그 안에서 자라는 손자는 뭐 올바르게 자라겠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님이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휴대폰이 전화를 하려고 열어봤더니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왜 전화가 안 될까 해서 뭐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하셨는데 그래도 혼자 힘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서비스 센터를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렇게 해봤더니 할머니 유심칩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선생님들은 오 하셨지만 유심칩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직원분이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할머니 그게 있어야지 전화가 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데 그게 없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전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니까 그게 어디로 갔을까 갑자기 그러다가 할머니는 마지막에 어떤 생각에 종착하셨냐면 내가 부주의해서 어디다가 떨어뜨렸나 보다. 근데 그게 이렇게 떨어질 만한 게 아닌데도 할머니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의 부주의로 내가 어디다 잃어버렸나 보다, 떨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조금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세요. 뭐 원래 남을 탓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고민한 게 뭐 유심칩을 새로 사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휴대폰을 바꿔도 된다 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직원분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할머니 생각에 뭐 오래 쓰기도 했으니까 그냥 새 걸로 바꿀까 봐요 해서 이제 새 휴대폰으로 교체를 하시기로 했대요.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이제 직원분이 그 절차를 밟아주시는데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그러더래요. 할머니 휴대폰 새로 개통하시려면 이전에 쓰시던 휴대폰의 요금은 정산을 해주셔야 새로운 휴대폰 개통이 됩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시라고 뭐 당연히 해야죠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금액이 40만 원이라고 하더래요. 지난달에. 그래서 할머니 말씀은 아니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라고 뭐를 잘못 눌러서 확인하셨든가 아니면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거 확인하셨나 보라고 저는 그 휴대폰 쓰는 게 진짜 전화만 쓰기 때문에 지인들한테 전화 거는 거 그 비용이라 지금까지 다달이 낸 비용이 한 달에 한 3만 얼마씩 그 정도밖에 안 냈지 제가 40만 원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이거를 다시 찾아봐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 이게 할머니 휴대폰에서 요금 나온 게 게임 같은 거를 돈 내고
이게 받아서 하는, 말하자면 다운로드 받는 그런 거를 썼어요, 할머니. 그래서 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유 저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뭔 칩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뭘 게임을 다운받아서 유료로 썼겠어요. 그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핏 스쳐 지나간 생각이 할머니 휴대폰 고장 나던 날 아들이랑 손주가 다녀간 기억이 나더래요. 그리고 손주가 하룻밤을 자고 갔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우 알겠다고 일단 좀 기다려 주시라고 하고는 아들에게 부랴부랴 연락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들은 원래 알잖아요. 내 아이가 뭐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 손주를 다그친 거죠. 다그쳐서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은 자고 가는 날 손주가 할머니 유심칩을 빼서 자기 휴대폰에 꽂아서 여러 가지를 막 다운을 받아서 썼던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듣고 우리가 지금 이해한 것처럼 100% 이해를 못 하셨지만 어쨌든 할머니가 받아들인 건 이거예요. 손주가 나 몰래 내 뭔가를 훔쳐서 본인이 그거를 돈 내고 돈이 나오도록 썼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손이 막 이렇게 떨리시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손주가 정말 정들여서 정 많이 주어서 키운 손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뉴스에서 어떠한 범죄한다고 들으면 아유 저 집은 저 참 속상하겠네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지 그게 내 손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더더군다나 이 손주가 중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할머니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이 탓이 어디로 가냐면 아들 며느리한테 가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맨날 싸우니까 그 안에서 자라는 애가 온전하게 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저런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선생님 저는 앞으로 아들, 며느리, 이제는 손주까지 얼굴 볼 자신이 없어요. 다 싫어요. 앞으로 손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인터넷을 하느냐 또는 인터넷으로 게임 같은 걸 하느냐 이런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요. 워낙 많으니까. 해봤더니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느냐라는 조사보다 이 조사가 재밌었어요.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가 이 조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인터넷이랑 게임 안 하는 친구하고 이제 조사를 딱 했더니 3년 전에는 그 수치가 23%였어요. 근데 한 해가 지나니까 22%가 되고요. 또 한 해가 지나니까 20%대로 가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만 안 하고 나머지 4명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수치가 안 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 하고 있는 아이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하루에 인터넷 게임을 하는가 조사해 보니까 10시간에서 14시간을 한답니다. 근데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에서 14시간이면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다 하는구나. 이랬는데 학교에 와 있는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 와서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온종일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컴퓨터가 또 게임이 또 도박이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표현 쓰거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게임 중독은 브레이크 기능이 없다 그래요. 여기서 브레이크 기능이 없다는 얘기는 2가지예요.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누를 수 있는 브레이크도 없고요. 게임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을 조절하거나 여기쯤에서는 이제 1시간 했으니까 끝내야 되겠다 하는 시간 조절에 대한 브레이크 기능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단 첫 번째는 가상하고 현실에 대한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계속 뭔가를 10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이 현실, 이 밖에 있는 현실하고 이 안에 게 구분이 안 돼서 이 아이들은 실제 나보다는 이 가상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근데 인터넷으로 게임을 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예쁘고 온화하고 이런 거보다는 특히 남자아이들 경우에는 싸우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상 속에 싸우는 그 아바타를 나하고 동일시하면서 폭력성이 상당히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매체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매체나 이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얼만큼 높아지냐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게임을 계속 하는 아이들은요, 중독 정도 되면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실제로 대화하거나 교류하는 거 잘 안 하고요. 가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 집에서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이렇게 있어도 저 뭐 밥 먹고 뭘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인터넷으로, SNS로 그 말을 전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없어진다, 폭력적이다, 매체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 아이들이 또 세 번째 문제로는 사회성이 떨어진대요. 게임만 계속 하니까 사회성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면서 고립감이나 우울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고립되고 우울해진 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게임을 통해서 이거를 회복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우울하니까 게임을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니까 게임을 하겠다 하고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작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ADHD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도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할머님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각별한 그 손주인데 왜냐하면 장남의 첫째 아이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표현은 계속 큰 손주라고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손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신데 이 아이가 그런 일을 벌였으니 할머니는 이제 아이를 보기조차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부터 안 보고 사실 것도 아닐 텐데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할머니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아문 뒤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실 때 처음부터 나무라듯이 하시기보다는 좀 이해해주는 쪽으로, 지지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할머님이 휴대폰이 안 됐을 때 서비스 센터를 바로 찾아가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대처 능력이 그래도 뛰어나신 분인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왜 유심칩을 새로 사는가 아니면 휴대폰을 새로 사는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을 때 판단도 빨리빨리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탠다면 할머님이 정보력이 조금 많다고 하면 보다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요즘 이제 그 디지털 또 스마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하고 결부해서 복지관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이런 교육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르신이 디지털 교육을 복지관에 가셔서 좀 몇 개월 과정을 이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드렸어요.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게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작동을 하는지를 할머님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드렸고요. 이 손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는 노인 상담 기관이기 때문에 노인에게만 상담을 해드리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 이전의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청소년 관련해서는 뭐 지금처럼 노인과 관련된 어떤 청소년 문제다 그러면 노인 상담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괜찮겠고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가 있어요. 그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거기에서는 그 사이버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청소년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 문제만이 아니라 뭐 가출의 문제라든가 청소년 학업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 이런 곳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사례에서는 일단 할머니에 대한 조언으로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손주하고 이야기를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세요 하고 안에 있는 감정들을 좀 해소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인터넷 교육, 디지털 교육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렸고 또 손주에게는 청소년 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사례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얼핏 할머님께 정식으로는 아니고 슬쩍 지나가는 말투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아들과 며느리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손주를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신다고 하니까 할머님이 아들과 며느리를 미워하시는 그 감정이 손주에게 반드시 전달이 돼요, 할머니. 그거는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주 앞에서 한마디를 얘기하셔도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참 훌륭하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할머님과 손주의 어떤 인터넷, 뭐 디지털 이거와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우리가 노인복지에서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13세대라는 표현. 지금 할머니가 1세대고요. 2세대가 아들 며느리인 거예요. 이 사례에서는. 그리고 3세대가 손주 이렇게 되는데 중간 세대가 빠지고 1, 3세대만 관련된 문제들도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요즘은 이제 이혼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 2세대가 이혼을 해서 해체가 되면서 그 손주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아서 키우는 사례들이 많아서 저희가 노인복지 쪽에서는 노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제목이 이래요. 13세대 통합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 많이 해주시면 제가 아는 정보들도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하고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그만하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켜보고 있는 게 좋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뭐 남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우리 지나가면서 아유,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유, 남의 아이인데 요즘 괜히 중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이들한테 되려 혼나겠다 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게임을 너무 심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다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저는 어른의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투로 훈육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 하지 말아라라고만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좀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좀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게임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거 무슨 게임이니? 재밌니? 어떻게 하는 거니? 내가 실제로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큼 배우지는 않더라 해도 어떻게 하는 거니? 한 번쯤 물어봐 주신다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날 나무라기보다는 이거에 관심을 보여주시네. 게임에 관심 보여준다는 게 본인에게 관심을 보여준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 관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좀 지켜봐 주시면 아이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요. 좀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그래도 계속 한다면 그때는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게임 중독되는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럴 때는 정신건강센터에 입원해서 치료도 하고 있어요. 근데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걸로 아이들이 정신건강센터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싸게 비용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모두가 다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좀 더 많이 빠지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애착심이 강한 아이들이 좀 더 빠지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애착을 다른 데에 돌리지 못하고 게임하는 거에 애착을 집중하게 된 경우에 중독이 된다고 해요. 그 아이들은 관심이 만약에 다른 걸로 돌려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게임에 중독되듯이 애착을 또 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못 하시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아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평소에 관찰을 해두시면 이 아이가 24시간 게임을 하는 건 아니니까 게임 안 할 때 뭐를 좀 즐겨보나 뭘 좀 즐겨하나를 지켜보시면 관심 있어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함께 제안을 하신다든가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시면 이것도 재밌네. 또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가 게임이고요. 게임하다가 왜 싸우다가 내가 지거나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이거 잠시 하거든요. 근데 잠시 했는데 이게 더 재밌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관심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서서히 대놓고 이걸로 해라, 그거 하지 말고 이걸로 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반항심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고 요거 안 할 때 요거를 좀 즐겨 할 수 있도록 어쨌든 포인트는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게임 이외의 것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찾아주시는 거. 그러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애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은 한시라도 눈을 떼면 안 되고 지켜봐주고 그리고 판단을 아이들이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뒤에 서서 환경을 마련해주고 선택은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하면 좋은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